이런 내용들 계약서에 좀 넣는데 주춤한다 하면 그냥 바로 걸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걸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저는 일단 딱 두 가지 확인하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질문 나오면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눈에 안 보이는 것부터 하라고 합니다. 평당 얼마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돈을 좀 나눠서.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내야 돼요.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오늘 또 한번 쉽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끝내기 학사무소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약입니다. 오늘은 거의 1년 만에 또 찾아주신 채널의 단골 손님, 우리 강민혁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요즘 좀 힘들어 보이던데? 아, 고객님들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힘듭니다. 질문 많이 하죠. 저는 한 달에 한 30팀 정도 이제 상담하는데, 민혁 실장님 또 그 정도 하잖아요, 지금. 네, 상담. 맞습니다. 그럼 인테리어 이렇게 딱 상담 왔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몇 개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이 정말 많은데 네.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네. 비용이 어떻게 비용, 지불을 해야 맞죠. 되는지 어. 이런 거를 좀 많이 물어보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질문이 생각해보면 다 거의 좀 비슷하지 않아요? 많이 비슷하죠. 그런 질문들 안에는 약간 제가 볼 때는 좀 돈을 좀 버리는 함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민혁 실장님과 제가 인테리어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상담할 때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듣는 질문 총 5가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 영상 하나만 좀 잘 보시더라도 이 업체한테 안 속고 이 예산 낭비 안 하고 괜히 불안해할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첫 번째 고객님들이 많이 하는 질문 5위 뭔가요? 5위? 공사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맞아요. 저번 주에도 들었는데 연락 안 되면요? 연락 안 되면 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인테리어 사기 이런 거 뉴스 옛날부터 많이 쓰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불안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걸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저는 일단 딱 2가지 확인하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건설업 면허증. 이제 실내 건설업은 이제 면허가 있어야지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1,500만 원 이상 공사에서는 이 건설 면허가 있는지 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있죠? 맞죠. 저희는 있죠. 두 번째는 하자이행 보증보험입니다. 하자이행 보증보험 많이 끊었잖아요. 여태까지. 네, 저는 많이 끊었죠. 고객님들이 좀 요구를 안 하더라도 저희가 또 끊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신뢰의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 계약서에 좀 넣는데 주춤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바로 걸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골라야 된다. 맞아요. 자, 고객님들이 인테리어 상담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4위가 뭔가요? 4위 질문은요. 네. 몰딩 안 붙이면 더 싼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좀 많아요. 그렇죠. 뭐 이제 무몰딩, 무걸레바지 이런 얘기. 네, 맞아요. 정말 저희 귀에 피가 나도록 많이 듣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무몰딩 확실히 예쁘긴 해요. 몰딩 보기에도. 제가 실제로 봤는데도 네. 예쁘긴 이뻐요. 이 몰딩을 쉽게 생각하면 가려주는 용도잖아요. 맞죠? 저희가? 네, 그렇죠. 이게 천장과 벽이 만나는, 안 그러면 바닥과 벽이 만나는 곳에 이런 몰딩들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딱 집이 수평 수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이제 기우기 때문에 좀 약간 뭐 삐뚤한 선들을 좀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몰딩이잖아요. 근데 실장님, 네. 몰딩이랑 걸레바지 안 하게 되면 뭘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벽 전체를 다시 잡아야 하죠. 그렇죠. 벽 전체를 목공 공사를 통해서 우리 집 벽, 천장 이런 것들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닥도 뭐 수평 레벨 몰타일까지 좀 쳐서 정말 이 수평 수직을 확실히 잡고 난 다음에 무몰딩 무걸레바지 가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안 붙이니까 싸다가 아니고 안 붙이니까 목공 비용이 늘어나서 훨씬 더 비싸지는 거죠. 이 생각으로 좀 들어갔다가 예산 막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많이 나왔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한 3분 계셨는데 네. 저희가 그래도 한 분은 이제 무몰딩으로 한번 시공을 하셨는데 네. 목공 비용이 더 발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몰딩 무걸레바지는 유행을 따라갈 건지 가성비를 챙길 건지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장 많이 하는 질문 3위 뭔가요? 3위 질문은 예산이 부족한데 어디서 줄여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좀 많죠. 그래서 되게 표정이 안 좋으신데. 많이 어지럽네요. 많이 어지럽다. 맞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이 질문 나오면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눈에 안 보이는 것부터 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근데 예쁜 조명이랑 타일 이런 게 최우선 아닐까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뭐 조명이나 타일 이런 거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집에 창호라든지 난방 배관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방수, 단열 이런 작업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걸 한번 잘못하면 다시 다 뜯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조금 부족해서 예산 좀 줄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안 보이는 것부터 챙기고 보이는 것부터 하나씩 줄여나가는 게 더 해답을 얻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 2위. 이사 한 달 전이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듣습니다. 지금 한 달 전. 실장님 그런 현장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한 현장이 딱 그렇습니다. 엄청 힘들죠 지금. 네. 밤낮으로 공기가 짧아서. 짧고 맞아요. 이 아파트에는 사실 공사할 수 있는 시간과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공동으로 제가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오전 9시부터 아니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4, 5시면 끝이 나게 되고 또 빨간 날, 뭐 주말 공휴일은 아예 공사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급작스럽게 인테리어 알아보시는 오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저희 학사무소에서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인테리어 2-3달 전에가 골든타임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공사는 한 4주에서 6주 걸린다고 쳐요. 근데 인테리어 견적받고 상담받고 자재 선택하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옛날 이제 뭐 구축 같은 경우에 확장을 하겠다 이런 경우는 또 뭘 해야 되죠? 민원 협의도 해야 되죠. 민원 협의해야 되고 확장 신고도 해야 되고 관리사무소 가야 되고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막상 공사에 딱 들어가면 공정 꼬이고 맞죠? 과장률도 올라가고 하자도 많이 생기고 맞죠? 그래서 우리 민혁 시장님 지금 2주 안에 공사 끝내는 거 하고 있죠? 맞습니다. 2주입니다. 화이팅! 알겠습니다. 인테리어 상담 왔을 때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1위 뭔가요? 대망의 1위는요. 네. 이제 수십 번을 들었습니다. 수십 번밖에 안 네. 들었어요? 수천 번이죠. 수천 번. 평당 얼마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아무 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잘 알긴 해요. 근데 사실 고객님들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죠. 인테리어 업체를 상담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을 고르는 데 있어가지고 평당 얼마냐라고 많이 보는데 평당 얼마가 자 실장님 구축 30평이랑 신축 30평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면 구축 30평에는 평당 뭐 100만 원이고 신축 30평도 평당 100만 원이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구축은 거기에 뭐 철급이도 엄청 많겠죠. 그리고 뭐 창호도 교체해야 되고 단열, 난방, 확장 이런 것도 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평당 금액이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을 정말 잘 속을 수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고객님들이 생각했을 때도 공사의 범위나 항목이나 모든 것들 집의 컨디션도 다르기 때문에 평당 얼마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공사를 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을 잡으면 될까요? 라고 얘기를 좀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우리 실장님 네. 좀 추가로 우리 고객님들 뭐 좀 많이 얘기하는 것도 뭐 있죠? 조심해야 할 거는 이제 저희들이 부가세 별도라 해놓고 부가세 별도 네. 맞아요. 그 말을 정말 많이 듣고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안 해주는 업체가 엄청 많다고 엄청 많죠. 예.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옛날부터 그러긴 했는데 제가 올해 인테리어 14년 차잖아요. 맞습니다. 14년 전에도 이랬어. 근데 14년 전에는 더 했죠. 사실 지금보다는. 근데 요즘에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인테리어 업체가 아니고 고객님들이 더 얘기해. 현금 주면 좀 할인 안 되냐고 10% 못 빼주냐 이러잖아요. 맞죠. 근데 사실은 좀 그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몇 번이나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안전한 업체는 어떻게 좀 진행할까요? 일단 세금계산서 좀 발행되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그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확실하게 10%에 대한 정말 법적으로는 그런 것들 금전적으로 좀 잘 거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돈 나눠서 내는 거 있잖아요. 계약금, 착수금, 중도금, 잔금 또 같은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돈을 좀 나눠서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사 현황에 따라서 내야 맞잖아요. 맞습니다. 착수금 뭐 70%까지 요구를 했는데 70% 안 돼 있으면 착수금 안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인테리어 상담 왔을 때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 탑5, 5위부터 1위까지 꼽아봤는데요. 실장님, 네. 우리 이런 질문들 좀 더 모아가지고 영상들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습니다. 더 많죠? 제가 한번 준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출연 한번 하는 걸로 옆에서 네, 출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네. 자, 결국 인테리어는 신뢰와 현실적인 판단의 싸움입니다.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 고객님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테리어 끝내기 학사무소의 정영학이었습니다.